반대 노후 생활 준비를 다 해놨어. 네.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일을 할 필요 할 필요가 있나요? 예, 보통 이제 요즘에 뭐 파이어족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환상적인 노후 생활을 생각할 때 뭐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를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.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? 근데요. 예. 그런 사람이 우선 저는 우리나라에서 생활비 노후에 걱정이 없는 분이 20, 30% 될까? 우선 그게 많지도 않고 거의 첫째. 적고. 근데 그런 분은 그러면은 아무 일 안 해도 전혀 아니더라고요.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.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그 가보면 왕년에 장관, 차관, 사장이던 사람 다 모여있어요. 네.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높은 자리에 있던 제 친구가 저녁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내고 내려온대요.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. 환장하죠. 그렇죠. 그러면은 선진국에서 어떤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나요? 그러면요. 네. 생활비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취미 활동 또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그 용돈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NPO 활동이거든요. NPO. NPO는 뭐냐면 민간 비영리 조직이고 NGO는 비정부 조직인데 이 NGO라는 말이 많잖아요, 우리나라는요. NGO도 NPO의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. 미국 가면 약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대요. 뭐냐면 뭐 노인 복지 도와주는 거, 교육, 무슨 지역사회 개발 뭐 이런 걸로 도와주는데 그런 데 가서 뭔가 일을 하면서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만 받는 거예요.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. 그러면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,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가 되고요. 30 내지 40은 용돈벌이. 아주 공짜로 하게 되면 또 사람이란 게 오래오래 하기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% 정도가 200만 개 정도의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래요.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도 옛날에 그 고베라는 데서 지진이 났었잖아요. 그럴 때 풀뿌리 그 자원봉사 단체들이 공헌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NPO 촉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NPO 비영리 조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한 5만 몇천 개의 그 NPO 조직이 있어요. 일본에도요.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보람 있게 일을 하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그런 일들로 자리 잡고 있죠.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면 그렇죠. 저도 생활비 걱정하는 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. 실제로 뭐 행복한 노인분들에 대한 뭐 연구를 보면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회와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신 분이 그런 마인드로 근데 그 비슷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은 다 준비됐지만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함께 또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우리 공동체도 좋고 본인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처음에 이제 아내분의 뭐 경제권 말씀하시면서 그 퇴직 후에 부부의 어떤 과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노후 생활의 핵심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도 이 남자분들의 소일거리가 중요하다는 건데요. 제가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면은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고 하는 은퇴 전문가가 있거든요. 근데 그분이 그 에세이를 보내오는데 몇 년 전인가 받은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면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.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이냐. 그건 뭐 요리 잘하는 남편이냐, 건강한 남편이냐, 싹싹한 남편이냐, 뭐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이냐 나오는데 다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야 그렇겠구나. 그 비슷한 이야기 봤는데 거기 더불어서 아내 나갈 때 따라가지 않는 남편도 인기 좋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생각이 뭐냐면 남자분들은 돈이 됐든 안 됐든 퇴직하고 나서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,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퇴직을 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일을 하면 뭐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또 본인한테 좋고 부부 화목에도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또 은퇴하고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이렇게 너무 작은데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그 정년 퇴직에 맞춰가지고 이 정년을 늘려서
웬만한 사람이면 자기가 희망만 하면 65세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퇴직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준비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 퇴직 연령이 51.6세고 그리고 또 지금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이 퇴직한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이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. 그렇죠. 근데 젊은 세대가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는 허드렛 일에 해당하는 거겠죠.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분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없이 그런 이제 약간의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본에서도 일본이 아파트 관리인이라고 하잖아요. 50대 1. 그러니까 그런 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 40대부터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. 그런 면에서는 이 창직의 시대,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하는 시대다. 창직. 그럼 창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는데. 그렇죠.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얼마 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보고서 보니까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봤더니 2033년이 되면 직업의 47%가 사라질 거래요.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도 사라지는 판인데 무슨 일이냐 그러는데 새로 일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의 수가요. 제가 조사해 보니까 1969년에는 3,260개였더라고요. 그런데 2019년에는 16,891개로 5배가 늘었더라고요. 50년 사이에. 근데 이웃나라 일본만 가도 25,000개. 미국 가면 36,650개. 지금 그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. 요즘 뭐 아이패드화가, 반려동물 장의사, 인터넷 장의사,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이 잘하는 분야 또는 하고 싶은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소속해 있는 회사에서 오래오래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창직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은 창직의 시대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뭐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저 잡지에서 본 건데 인터넷 장의사라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슨 장사를 치러주나 그랬더니 그 창업한 분이 어떻게 했냐면 광고업계에서 그 예능인을 이렇게 등용하는 일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보니까 예능인들이 악성 댓글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 때문에 시달리는 분이 많아서 아, 과거 흔적을 지워주는 일을 하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그걸 창업을 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 장의사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. 그래서 상당히 그 기업 대상으로도 하고 개인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. 또 하나는 요즘 정리 컨설턴트라는 거 있잖아요. 정리 컨설턴트가 뭐냐면은 그 창업한 사람이 여자분인데 중학교 때 형제들이 되게 같이 한 방에 살다가 자기만을 쓸 수 있는 방을 이제 배정을 받았대요. 이 방을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?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고 이 성인이 되면서 책을 읽었는데 인생을 간결하게 사는 법, 대인관계를 간결하게 하는 법 그런 거에 대한 책을 읽고 아 여러 가지 자기 집에 쓸데없는 걸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리 컨설팅 일을 하면 좋겠구나 해서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거가 이게 창직의 시대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.